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이번 한 주 또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9,500원 선, 예, 여기를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9,500원 선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예. 뭐 더 나아가서 만원 위에 안착해주면 더 고맙다. 예. 더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 안에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린 그날 9,500원을 터치는 하고 내려왔어요. 진짜 말이 씨가 돼가지고 9,500원을 터치하고 내려왔고, 그 이후에도 일단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금 9,500원에 좀 달라붙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9,500원을 달라붙어 있지만 이제 좀 아래쪽에서 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9,500원 위에서 조금 더 이제 했으면 좋겠고, 좀 나아가면은 이제 저 만원 위에서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뭐 2, 3분기 제가 좀 힘들 거다. 예. 왜냐면 지금 예고된 아니면 뭐 다가올 뭐 이런 어떤 2, 3분기 안에 뭔가 이슈가 터질 만한 것들이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경기 침체가 또 2, 3분기에 또 조금 뭐라 해야죠? 피크를 해야 됩니까? 이어질 거고,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 아니면 짧게 하고 끝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은행이나 뭐 각국의 은행들이 좀 하는 거 봐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좀 경기 침체가 조금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자꾸 그 두드려 맞지 않으려고, 예, 너무 무리하게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터졌을 때 제가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모든 은행들이, 조금씩 그 포션이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문제를 다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은행이 빵빵빵빵 터지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똑바로 된 방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한마디로, 아들이, 파산이고, 이제 빚독촉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예, 아들보다는 좀 더 재산의 여유가 좀 더 있는, 부모가 그것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빚이 다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빚이 사라집니까? 부실들이 사라지냐, 이거죠. 고스란히 더 큰 은행이 인수를 하든 혹은 국가가 뒤에서 뭔가를 해주든 간에 그것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것은 곧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국가 경제에 이 피해들이 다 고스란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옛날에는 골마서 터지면 터지는 대로 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물론 그 순간에는 엄청난 이제 그 위기가 오겠지만 결국에는 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성장을 이뤄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고는 다 쳐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 제껴놓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은행들도 그냥 그렇게 다 막아내면 언젠가는 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빚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봉합만 해놓은 거지 그게 다시 터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까딱 이제 중앙은행 같은 데서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오래 갈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그것은 너무 멀리 간 것이고, 일단 당장 2, 3분기 동안에는 일단은 뭐 누구 하나 이견 없이 경기 침체의 어떤 이미 경기 침체가 들어섰고, 그것이 2, 3분기에는 좀 확실하다는 그런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지금 닥친 2, 3분기부터 우리가 버텨내야죠.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댓글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슈팅을 준 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슈팅을 주게 된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와서 가면 다시 생각을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이 부분은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이,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제 FDA 사전 미팅, 뭐 수령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제 논문 발표 있었고, 이때가 휴미라였나? 휴미라 뭐 임상, 뭐 일상인가, 뭐 그게 됐던 것 같고, 이때가, 이때 거래량 터진 거는 패스트 트랙이 이제 지정이 됐다. 예, FDA. 뭐, 그런 이렇게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예, 전후로 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이게 다 이슈가 있었다. 그냥 그 이슈 발이에요. 그냥 그 이슈 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상승을 조금 하던 이 시기가, 또 우리가 거시경제로는 좀 뭐라 하죠? 위기가 지금 있기 직전의 어떤 흐름들이 좀 거시경제에서 또 흘러왔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이게 조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래량이 터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기 그 댓글을 다시 구독자분께서도 이날 전후로 해가지고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금세 왜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지 이제 와서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지금 이제 우리 지금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현재로서는 지금 9,500원을 붙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지금 다행히 그나마 이제 5일선의 어떤 이동 평균선 위로는 올라왔습니다. 예, 하지만 9,500원 선을 위로는 못 올라오고 있지요. 예. 적어도 지금 9,500원 위로는 올라와줘야지, 예, 좀 덜 위태롭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9,500원을 어떻게든 붙들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어쨌든 9,500원은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를 완전히 9,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제가 진짜 이 아래선인 저도 참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하방이 열려버린다. 골 때리죠 진짜 그래 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 9,500원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원 위로까지도 일단은 올려놔야지, 당장의 어떤 하방의 어떤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2, 3분기 동안에는, 뭐, 경기 침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까지 더해진다면 더 뭐 수급이 안 들어오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는 무사히 이 아래까지 뭔가 치닫지 않게끔 버티는 것만이 일단 이 시기를 좀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소외주가 제가 뭐 오를 때 남들 오를 때 뭔가 재미를 못 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가가 이제
거시경제가 안 좋을 때, 남들 많이 내릴 때 좀 덜 내린다는 것도 있어요. 야, 씨, 그걸 좋아해야 되냐. 아, 물론 그것 때문에 좋아해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 뭐 그런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뭐 2차 전지주나 뭐 또 다른 종목들 막 팍팍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바라보면서 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예, 부러워하는, 그러면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보니 참 내 자식은 참 못났다 이러면서 남의 자식 부러워하고, 왜 어디서 진짜 이런 게 태어났는가 해가지고 진짜 자기 자식을 아주 그냥 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남의 떡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예, 우리 자식을 좀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500원, 뭐, 만원 사이, 혹은 9,500원 아래에서 한 번이라도 저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 번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관망하고 조금은 대기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방송하고 있는 중에 지금 뭐 거래량은 크게 오르지 않는 가운데 또 뭐 9,690원 뭐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예,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9,500원, 어쨌든 여기를 좀 사수하는, 이것이 우리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좀 급선무다. 9,500원과 만원 사이면은 그나마 좀 더 덜 위태롭고, 만원 위에 일단 올라서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안정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일단 17일 날 일단은 그 사전 미팅이 EMA랑 있다고 하니까 또 그때 뭐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뭐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뭐 이전에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17일 날 뭐 사전 미팅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그것이 주가로 어떤 결과가 이렇게 이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일단은 프로세스가 일단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사전 미팅을 하면서 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철회를 할 때, 자진 철회를 EMA로부터 할 때,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들과의 어떤 물밑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예. 자기들도 자기 부정이다 보니까, 예, 다른 심사원이 같은 자료를 두고 거부를 한 거,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 의견을 낸 걸 가지고 또 다른 심사원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긍정적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미 약은 문제가 없고 그 앞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두 번째 이제 재신청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이 정도면은 그런 것들이 부정적 의견이 없었다면 우리는 긍정적 의견을 내고 싶은데, 앞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 의견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못 냈다. 뭐 요런 비공식적인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것을 사전 미팅을 이제 하고 난 뒤면은 좀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일단 제 생각이고, 그것이 일단은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올 이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좀 뭔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시장에서 많은 그 이제 신뢰를 조금 이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사화하더라도 딱 뭐 명백한 이게 증명할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언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내면은 과연 그것이 주가로 이어질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2, 3분기 경기 침체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9,500원
저 라인을, 저 마지막, 이제 매물대 좀 끝을 붙들고, 예, 좀 올라서는, 안정적인 위치까지 좀 올라서는 그런 결과를 조금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17일 또 사전 미팅 때 또 뭐, 그래도 좋은 얘기 나오면 좋겠죠. 뭐 주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상세하게 좀 좋은, 그냥 우리 원론적인 말 있잖아요. 뭐 그냥 사전 미팅 뭐 그냥 잘 됐고, 뭐 이래 될 것 같다.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좀, 우리가 조금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좀 근거를 조금 기사로 좀 던져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많이 힘든 시기예요. 많이 힘든 시기고, 이거 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이거 뭐, 돼도, 뭐, 지금 뭐, 매출이 뭐, 얼마 되니, 안 되니, 이미 레드오션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판국에, 이것마저 또 이번에 안 된다면, 아유, 그 타격은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예, 그것은 뭐, 저 또한 이 투자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게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그래, 뭐, 너희가 좀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럴 수 있다, 처음이니까. 근데 똑같은 거를 두 번이나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좀 주가 상황이지만, 좀 슬기롭게 좀 이 순간을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 오늘도 뭐 거래량 없이 막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9,500원은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9,500원 선을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이제 다음 주 오늘이 12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주말쯤에 이제 사전 미팅이 있겠네요. 예. 아무튼 뭐 너무 이제 저는 이거 뭐 사전 미팅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내년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본전 느낌이라 해야 되나? 본전 느낌이고 예. 제가 그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승인된다는 그 자체를 너무 막 무슨 진짜 황암 신약이 승인된 것처럼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자체 그냥 이 회사가 이걸 개발할 능력이 있고 예 역량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다가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많이 지금 답답한 심정들이시고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른 종목들도 보면 지금 경기 진짜 안 좋아요. 예, 2차 전지야. 예, 워낙 지금 엄청난 지금 미친 슈팅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뭔가 이게 뭐라 하죠? 어디로 갈지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뭐 먼저 매를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정말 쉽지 않은 게 제가 진짜 여러 번 저기 바이오 종목을 하지만 진짜 바이오 종목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실패할 확률도 높고 하지만 저는 좀 여러 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직은 뭐 이 주식을 놓아야 되는 예,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직은 연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없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좀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리비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15달러 여기 이 선이 15달러인데 이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뭐 한때, 장중 한때는 플러스 15%까지 슈팅을 줬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15달러 넘어서 갖고 이렇게 위에 윗꼬리를 달았죠. 예,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약발이 뭐 크지는 않았네요. 예, 크지는 않았고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15달러 선 위로 일단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15달러 선을 여기서도 막히고 또 이번에 또 막혔어요. 예. 하지만 뭐 리비안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뭐 이제 이게 쉽사리 풀기 힘든 부분, 뭐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그리고 뭐 현금이 고갈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R1S, R1T 이 부분만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왜냐면 세월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R2 플랫폼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약간 이제 뭐라 하죠? 경제 모델 약간 이제 지금 한 뭐 이번에 인터뷰 스카렌지 인터뷰한 거 보면은 4, 5만 불대로 지금 이제 좀 보급형 모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미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또 거기에 또 하려면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렇게 뭔가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이렇게 뭐 확 드라마틱하게 뭐 된다는 그런 신호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도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현금 이 소진 부분도, 이 현금을 소진하는 폭도 계속해서 여전히 현금을 소진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근데 이것이 왜, 좀 큰 뉴스냐면, 그러니까 현금 소진 폭이 줄어들면은, 현재 지금 리비안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봤을 때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우리가 그냥 정량적으로 계산했을 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무슨 내년 뭐 하반기 되면 뭐 현금이 다 떨어질 거지만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이번에 보니까 비용 절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적자 폭이 현금 소진 폭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현금 소진 폭이 커질 때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번 분기에 5억 달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6억 달러, 그 다음에 8억 달러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이 현금 소진 폭이 커지는 걸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현재 현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얼마 뒤면 현금이 다 바닥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예상치를 웃돈다. 그러니까 원래는 5억인 줄 알았는데 4억이 나왔어. 1억이나 20%나 더 줄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점점 줄어들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5억인 줄 알았는데 4억으로 이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3억 5천으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3억으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는 뭐 2억으로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언제쯤이면 흑자 전환하겠네. 그리고 이 정도 계산이면은 설사 흑자로 돌아서는 게 빨리 안 오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 현금 소진 폭이면은 훨씬 더 원래 뭐 한 2년 봤다 하면은 한 4년 5년을 이제 버틸 현금 여력이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지금 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이 경기 침체가 뭐 때문에 오는 거겠어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유동성이 안 돌아. 예, 돈이 안 도는 가운데 현금이 이만큼 가지고 있고 그 현금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다.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만큼 버틸 수 있다는 그러면 이 시간이면 충분히 뭐 리비안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15달러를 못 뚫고 이번에 무너졌지만 이것은 갑작스럽게 뭐든지 그래요. 갑작스럽게 지금 뭔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이번에 조금 과하게 슈팅을 주면서 당연히 한 번에 어느 날 15% 이상이 뛰어버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 왜냐면은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선들이 오를 때는 저항선이다 이거죠. 내릴 때는 지지선이지만 이게 지지선이지만 오를 때는 저항선이다. 저항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근데 이 15달러에서 저항이 나오니까 저항 매물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다 받아내지 못하고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대로 좀 다시 반납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거시경제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뭔가 틀어막고 소화해내는 그 힘이 우리가 좀 거시경제가 좀 안정적일 때보다 지금 조금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이어간다면은 정말 나중에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리비안의 또 다음 분기 결과가 벌써 이제 좀 기대가 되잖아요. 과연 몇 대를 생산할까? 당연히 10,000대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번 분기부터는 이제 2분기부터는 10,000대 이상, 12,000대, 13,000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연간 50,000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레이죠. 이제 분기마다 이제 10,000대씩 이제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무적입니다. 예.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나고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또 적자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로 조금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달러가 좀 저도 들어오는 대로 15달러를 넘어가기 전에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뭐 테슬라에 지금 비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부족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이 전기차계의 애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리비안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예. 뭐 결과는 시간이 많이 흘러봐야 알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진짜 뭐 테슬라 뭐 콧방귀도 안 끼고 있죠. 그리고 막 너네들 다 망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애플도 그랬어요. 애플도 뭐 처음부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은 잽도 안 됐죠. 예.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상품의 어떤 그 가치를 알아본 소비자들이 이제 매니아층이 처음에는 매니아만 솔직히 애플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사용 후기를 거치고 하면서 그 제품 자체의 어떤 가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애플을 만들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리비안도 지금 제품 자체, 이 전기차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승차감이라는 것이 아예 어나더 레벨이다. 정말 좋다. 그런 것들이 좋은 후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 사용자들의 어떤 충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전기차의 어떤 애플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상상이죠. 상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겠습니까? 전기차에 테슬라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그냥 테슬라도 좋은 기업이에요.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같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전기차 업계를 좀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지켜보고 리비안이 생산에 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서 때때로 15달러 아래에서는 조금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이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